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치수기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치수기입은 저희 기출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실기 준비하실 때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치수의 표시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수는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화살표, 그리고 끝부분에 이런저런 기호들, 치수 수치, 주기, 이런 기본적인 요소랑 치수 보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글로 보시면 굉장히 많죠? 네, 밑에 예시로 한번 그려놨습니다. 네, 보시면 자,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선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화살표가 이제 기호가 되겠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요선, 이게 이제 치수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선을 보조하는 기능이죠.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건지 가이드할 수 있는 치수 보조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의 치수와 가공법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어느 부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지시선이 되겠죠. 네,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치수 보조 기호가 되겠습니다. 보조 기호.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도면에 치수를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살짝 내려볼까요? 자,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선 치수 보조선입니다. 치수 보조선은 치수를 기입하는 대상,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치수를 나타내는 건지 그걸 보조하는 기능인데요. 네,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치수선을 지나 2에서 3mm 정도 좀 더 연장하고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선. 네, 외형선에서 살짝 띄워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외형선이 여기죠. 그렇게 해주고 치수 보조선을 이용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나타내주고, 이렇게 대상을 선으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네, 치수선 끝부분에 보시면 아까 화살표가 있었죠?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나타내주고, 네, 화살표의 길이와 폭의 비율은 3대1로 나타낸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참고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시선. 지시선은 이제 해당 부분을 치수선으로서 표현하기 좀 어려울 때 이렇게 뽑아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이제 뽑아내고 가공 방법이나 부품 번호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치수 보조 기호입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3개 드릴게요. 네, 외우기도 편한데 문제로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꼭 다 외워주시고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름은 저희가 파이로 나타냅니다. 해당 원의 지름을 나타낼 때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이다. 그러면은 그 앞에 파이를 붙여서 나타내기도 하겠죠. 네, 이 치수 보조 기호를 꼭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면을 2D로 나타낼 때 사각형과 원형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치수 앞에 파이를 붙여줌으로써 해당 부분이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이 아니라 원형이다 라고 좀 편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이제 R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R2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R이 이제 레이디어스의 좀 약자가 되겠죠.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에 지름과 반지름이 되는데, 위에 나왔던 지름 파이 그리고 반지름 R, 이 앞에 S를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가 이제 9를 나타내는 스피어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스피어 파이, 스피어 레이디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사각형. 정사각형 앞에는 사각형을 나타내서 이렇게 치수를 표시해 줍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각형 그릴 때 치수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6이고 여기도 6이다. 자, 이렇게 나타내야 될 때 6, 6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여기 사각형을 하나 붙여줌으로써 아, 전체가 다 6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못따기입니다. 못따기는 C로 나타내거든요. 못따기가 챔퍼라고 합니다. 챔퍼. 챔퍼의 약자 C를 뗐는데요. 근데 이때 모든 못따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45도일 때만 씁니다. 저희가 못따기를 할 때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낸 것, 이게 이제 못따기가 되는데 45도 말고 이런 식으로 자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쪽과 이쪽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치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C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45도일 때는 C를 붙여서 C2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네, 다음으로 두께. 두께는 이제 thickness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약자 T를 땄습니다. 다음으로 원호의 길이입니다. 네, 원호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치수 수치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원호가 뭔지 명확치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고 치수. 네, 치수를 적긴 하겠는데 이 치수는 참고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 앞뒤에다가 괄호를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 치수는 이론적으로 너무나 정확하다. 그럴 때 사각형을 그려주는데요. 치수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치수를 감싸는 사각형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례척이 아닌 치수 밑에 밑줄을 붙여줍니다. 저희 도면 그릴 때 척도가 어떤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 보조기호의 S파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우선 파이가 나왔으니까 지름이죠? 그리고 S가 있으니까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의 지름이니까요. 표면 아니고요. 9의 반지름 아니고 피치 아니고 9의 지름.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치수 수치의 표시법입니다. 우선 길이의 경우에는 밀리미터 단위를 씁니다. 저희 뭐 센티미터, 미터 아니고요. 밀리미터로 사용하고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센티미터, 미터 어떻게 표현하냐? 무조건 밀리미터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cm면은 저희 100mm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 그냥 100으로 쓰시면 되고요. 1m는 어떻게 하냐? 그냥 1000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뒤에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는다는 거. 다음으로 각도 치수입니다. 각도는 저희 쓰는 것처럼 이렇게 60도다. 그럼 60 뒤에 디그리 표시 붙여주시고요. 60도 뭐 10분 몇 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잘 표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치수 수치 소수점. 이거는 저희 기입하는 거 평상시와 같이 그 밑에 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수 기입의 원칙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치수를 명확히 도면에 지시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 위치, 자세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입한다. 크기, 위치, 자세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입해야 된다. 다음으로 도면에 나타나는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도면에 도시한 대상물의 다듬질 치수를 표시한다. 이 마무리 치수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저희가 제작이 끝나고 나서 모든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삭해서 만든 다음에 해당 부분을 뭐 연삭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을 좀 거칠었던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 다듬질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다듬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치수를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다듬질을 하게 되면 치수가 좀 더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 표시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치수에는 기능상 필요한 경우 치수의 허용 한계를 지시해야 된다. 저희가 뭐 이렇게 10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면은 평생 만들어도 절대 10mm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10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경우 그 허용 한계, 뭐 공차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치수는 그냥 보기 편하라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투상도, 거의 정면도가 되겠죠. 주투상도의 모든 치수를 다 표현해 줘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치수를 표현해 주고 여기에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측면도나 평면도 이런 곳에 이제 추가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중복 기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복 기입을 하면은 잘못된 도면입니다. 치수는 되도록 계산해서 구하지 않고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입해라. 치수는 필요에 따라서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입을 해라. 관련되는 치수는 되도록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 자,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 표현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복되게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와 여기의 치수를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만 기입하고 갑자기 여기는 같은 투상도에 기입을 하지 않으면 이 치수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치수를 다른 투상도에다 표현하지 말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 투상도에 다 그려줘라, 표현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하여서 기입해라. 그리고 치수 중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치수에 괄호를 붙여라. 저희 아까 봤던 보조기호가 되겠죠. 숫자 앞뒤에 괄호 붙였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치수는 되도록 주투상도에 집중해야 된다. 맞죠? 치수는 중복 기입을 할 수 있고 각 투상도에 고르게 치수를 기입한다. 일단 중복 치수는 안 되고요. 고르게 기입한다. 이것도 아니겠죠. 집중해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관련되는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기입해라. 맞고요. 치수는 되도록 공정마다 배열을 분리하여 기입한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중복 기입, 그리고 고르게 기입.
이것들이 가장 변형되면서 보기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치수를 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직렬, 병렬, 누진, 좌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 번씩 읽어보고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렬로 나란히 연결된 개개의 치수에 치수 공차가 축차로 누적되어도 좋은 경우, 기준면을 설정하여 개개별로 기입되는 방법으로 각 치수의 일반 공차가 다른 치수의 일반 공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치수의 기준점 위치는 기점 기호로 나타내고 치수선의 다른 끝은 화살표로 나타내어 하나의 연속된 치수선으로 표시한다. 좌표 치수는 이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각각 뭐냐,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직렬 치수 기입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수 기입법인데요. 네, 보시면은 각각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열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로서 이렇게 쭉쭉쭉 자신들의 치수를 좀 표현을 해주고 있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직렬 치수 기입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나왔던 것이 이제 병렬 치수 기입법이었는데요. 병렬은 이제 하나의 기준면을 먼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기준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개개별로 새로운 열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네, 이것이 이제 병렬 치수 기입법이 되겠죠. 네, 뭐 둘의 이제 장단점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직렬 치수 기입법을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근데 그 특징, 병렬 치수 기입법은 하나의 기준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거리를 나타낸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누진 치수 기입법입니다. 얘도 이제 하나의 기준면으로부터의 거리를 쭉 가는 건데 여러 개의 열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여기로부터 15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 14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 22만큼 떨어져 있고 14만큼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각각의 거리를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거리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좌표 치수 기입입니다. 네, 좌표 치수 기입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구멍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 이 각각의 이제 거리 같은 것들을 치수선을 쭉쭉쭉 다 표현해서 나타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시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크기는 옆에 이렇게 파이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X좌표, Y좌표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놓는 방식이 되겠죠. 확실히 이렇게 구멍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좌표 치수 기입으로 하게 되면 깔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치수 허용 한계를 기입할 때 일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네, 저희 치수 허용 한계 아직 명확히 배우진 않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기능에 관련되는 치수와 허용 한계는 기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직접 기입하는 것이 좋다. 네, 저희 도면을 제작하는 것에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명확성, 그리고 간결해야 된다는 거.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치수나 허용 한계 이런 것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부위에 직접 기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선 맞는 얘기고요. 이제 2번과 3번이 이제 저희 오늘 배운 것과 큰 연관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직렬 치수 기입법.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몇,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직렬 치수 기입법이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직렬 치수 기입법으로 치수를 기입을 했을 때, 자, 저희 예를 들어서 10, 15,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10이 명확히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자를 대고 평생에 걸쳐서 10mm짜리 선을 긋더라도 절대 10mm짜리 선을 긋지 못할 겁니다. 10mm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겠죠. 네, 그래서 그 경우에 허용 한계라는 거를 10mm를 나는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은 것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허용 한계를 두게 되는데, 이 허용 한계가 이제 공차가 되는 거죠. 그 공차 값이 누적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mm보다 플러스 뭐 0.5mm, 마이너스 한 0.3mm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플러스 한 0.5mm가 나왔다 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10.5mm가 여기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5mm 라고 했는데 15mm보다 조금 더 크게 또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15.5가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15.5.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 10mm 부분은
이게 전체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5라고요. 전체 길이가 정해져 있을 때 남은 게 이미 앞에서 0.5mm씩 더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로 돼봐야 9mm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부분에 이런 공차들이 뒷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계속해서 공차가 누적될 수 있다. 직렬치수 기입법으로 치수를 기입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공차가 누적이 되더라도 기능에 연관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병렬치수기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기준 면으로서 두고서 거기로부터의 거리만을 따지기 때문에 이 공차가 누적되지 않고 개개별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공차가 다른 치수의 공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능 조건을 고려하여 공차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틀린 게 되겠죠. 오히려 치수 공차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공차의 누적이 기능에 관계가 없는 것이 이제 병렬치수 기입법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고요. 4번 축과 같이 직렬치수 기입법으로 치수를 기입할 때 중요도가 작은 치수는 괄호를 붙여서 참고 치수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네, 이거는 저희 앞에서 했던 치수 보조기호 괄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중요도가 작은 치수는 괄호를 붙여서 참고 치수를 기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아직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런 허용 한계, 네, 공차라고 하는 것들이 직렬치수법으로 하게 되면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거, 병렬치수법으로 하면은 누적이 아니라 개개별로서 이제 따로따로 적용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